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부터 저 멀리 은하들이 모여 거대한 구조를 이루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중력이죠. 오늘 이 거대하고 신비한 힘,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이 거대한 은하, 이게 어떻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중력이 바로 그 탐정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스터리, 예를 들면 암흑 물질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. 네, 정답은 바로 중력입니다. 저 은하 속 별들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글쎄요,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휙휙 돌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강력한 중력으로 별들을 꽉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. 이렇게 중력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자, 그럼 인류는 이 대단한 중력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? 그 여정은 아주 먼 옛날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처음에는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. 모든 게 우리 주위를 돈다고 믿었죠. 바로 천동설입니다.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, 사실은 태양이 중심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지동설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. 우주를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뀐 이 순간이 행성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어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재가 등장합니다. 이 사람은 행성을 움직이는 힘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몰랐어요. 하지만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우주의 규칙 3가지를 발견해냅니다.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. 그때까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늘의 움직임은 신성하니까 당연히 완벽한 원일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. 그런데 케플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아니었던 거죠. 행성들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었던 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두 번째 법칙은 행성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.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중력이 강해지니까 그만큼 더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가고요.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면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죠.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가는 면적이 같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법칙이 이 모든 관계를 완성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한 바퀴 도는데, 즉 1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의 1년은 고작 88일인데 저 멀리 해왕성의 1년은 우리 시간으로 무려 165년이나 걸립니다. 이렇게 행성의 거리와 공전 주기 사이에 아주 명확한 수학적 관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. 케플러가 어떻게를 밝혔다면 드디어 왜에 대한 답을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. 그는 하늘의 행성을 움직이는 힘이나 땅 위의 물건을 움직이는 힘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힘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. 바로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입니다. 어느 날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사과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저 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아닐까? 이 하나의 질문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. 그리고 그 통찰은 바로 이 아름다운 공식으로 완성됩니다. 만유인력의 법칙.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.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.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세게,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하게, 딱 그겁니다. 이 법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. 보세요. 이 공식에다가 지구 질량, 사과 질량,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의 거리, 즉 지구 반지름 값을 넣으면 사과가 받는 중력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바로 이겁니다. 9.8 m/s 제곱.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? 맞습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외웠던 바로 그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.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이 값을 뉴턴이 자신의 이론 하나로 완벽하게 예측해낸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
자, 이렇게 중력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인류는 뭘 할 수 있게 됐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이론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인공위성이 어떻게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을까요?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. 너무 느리면 중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요. 반대로 너무 빠르면 중력을 뿌리치고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. 떨어지지도 도망가지도 않는 그 절묘한 속도를 맞춰야만 안정적인 궤도를 돌 수 있는 거죠. 그럼 아예 지구를 떠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려면 탈출 속도라고 불리는 속도를 넘어야 합니다. 지구의 경우엔 초속 11.2km.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초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수 있는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. 이 속도를 넘어야만 지구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중력을 계산하고 궤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. 여러분이 매일 같이 쓰는 기술, 바로 GPS의 핵심 원리이거든요. GPS는 말 그대로 응용 중력 과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는 30여 개의 위성들이 뉴턴의 법칙에 따라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이 이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삼각 측량을 통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지금까지 뉴턴의 중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사실 중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사과와 행성을 넘어서 중력이 만들어내는 훨씬 더 기묘하고 이상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사실 중력의 영향은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지구에서도 매일 볼 수 있습니다.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밀물과 썰물, 즉 조수간만의 차가 바로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. 그리고 20세기가 되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이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이 큰 물체가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그물망 자체를 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. 이 새로운 관점 덕분에 우리는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블랙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존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. 자, 보세요. 뉴턴 덕분에 우리는 달에 갈 수 있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중력이 진짜 정말로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공간 그 자체를 집어삼키는 그런 곳에서는요,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